네. 그 대법원이 네.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 깎아먹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6만 장 이상의 그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단 2차례 심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에 네. 훌륭한 재판관님들께서 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 찬찬히 훑어보고 그렇죠.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네. 하루아침에 그냥 깡그리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세력들은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2, 3일에도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 과거에도 그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뭐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찾을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보 공개 창구에다가 3일 만에 뭐 80만 명이 그러니까요.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로그 기록 네. 공개해라. 100만 명이 넘었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서 분명히 단 한 번도 로그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심과 2심이 뒤바뀐 거잖아요. 특히나 뭐 한 10년 전 겁니까? 20년 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한 작년에 있었던 정읍시장 선거 판례를 네. 적시를 했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뒤엎는 재판을 할 거면 새로운 법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심을 복붙, 컨트롤 CV 이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요? 이것은 정말 공당의 유력한 후보자를 안 된다 너희 끝까지 우리가 막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겁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단 2차례 심리 끝에 결정한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대로 기록을 보기나 했는가 그리고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 네. 결정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 특검도 해야죠. 특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요. 만일 이게 안 되면 지금 일선 판사들이 자기네 인트라넷에 올리잖아요. 조희대 맞습니다. 사퇴하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일선 판사들 부장판사급에서 계속해서 조희대 그 사태를 부르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의 입장에서도 국민과 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컴퓨터를 다루고 PPT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럼 비밀번호가 뭔지도 모르겠어. 전자문서 보면 눈이 침침해. 근데 이제 대법관들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예전에 그 하드카피본을 보고 이제 모든 거를 했던 사람들이야 줄 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마우스를 맞아요.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 유죄로 심증을 딱 붙여놓고 결론을 내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한 2차례 그냥 심리만 하고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적용이 잘 됐는지 그렇죠.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이 적용을 잘못해서 이 판결을 2심 판결을 이렇게 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네. 허위 사실 공표라고 아예 확정. 네. 사실관계를 확정해 버리거든요. 그거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건 1심과 2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측의 뭐 의견서, 그 다음에 우리 피고인 측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지난해 10월에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2심에서는 전체 맥락을 한번 보자. 여기서는 골프 쳤냐 안 쳤냐 질문도 안 했는데 허위사실 골프 안 쳤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4차례의 우리 후보께서 다른 데서 질문을 받은 거를 가지고 답변을 했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로
전체로 묶어서 짜깁기를 해서 허위사실 공포로 해서 1심에서 유죄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안 해. 그럼 2심에서는 아예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쪼개서 최근 판례가 24년 10월 판례가 정읍시장 판례가 있으니 쪼개서 하자. 그렇게 해서 쪼개서 따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난해 10월 판례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법원이 그걸 네. 뒤집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군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네, 황선필 부대변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돼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 초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정말 명쾌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 2개.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22년. 근데 그마저도요.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21대 대선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또 얽매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본질을 못 잡으니까. 대장동 본질이 뭡니까? 수천억의 부당이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30대 아들이 50억에 퇴직금 받은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어떤 거에서도 돈 한 번 받은 걸 증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잡고 늘어진다? 그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렇죠. 또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철저하게 청문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속보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 관련 재판도 한 4건 정도가 이번 선거운동 네. 기간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다 6월 3일 이후로 미뤄졌다라고 하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고등법원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은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